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정경심이 윤석열을 살렸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순욱 부장판사 지금 고심 중일 겁니다. 그런데 어제 있었던 임정엽 부장판사의 정경심 법정 구속 판결이 지금 윤석열 총장의 정직 2개월 이 사유를 살릴 것이라고 지금 법조인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법조계 인사들을 취재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게 바로 윤석열이 자리를 비우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가 흔들리게 된다. 따라서 윤석열 총장은 두 자리나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이런 논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판단의 근거를 바로 어제 있었던 임정엽 부장판사의 정경심 선고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았다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자, 지금 추미애 장관과 그 라인에 있는 많은 애완견 검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한 데 대해서 보복을 했다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을 지휘했던 당시 한동훈 대검 이 반부패 강력부장에 대해서 이들이 얼마나 몹쓸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 대검 이 반부패 강력부장에 있을 때 조국 수사를 지휘했고, 이제 어제 재판 선고를 통해서 그의 수사 지휘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를 국민들 앞에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불행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지냈음에도 추미애 장관의 대학살 인사에 따라서 좌천되고 부산 갔다가 법무연수원 갔다가 또 법무연수원 본원 지금은 충북 진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영구직입니다. 자, 뭘 잘못했습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조국 장관 일가를 수사했다는 것, 그리고 선거에 이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국민들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저지른 이 입시 부정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입시 부정만큼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그런 파렴치 범죄는 드뭅니다. 자, 이 판결을 보고 지금 법조인들은 말합니다. 정경심의 판결이 결정적으로 오늘 윤석열의 이 소송에 윤석열 총장 편을 들게 만들었다.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권력에 대한 수사가 한두 개가 지금 아닙니다. 단적으로 대전지검이 하고 있는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수사가 있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가 있고, 옵티머스 라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있고,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기가 보장된 윤석열 총장이 자리를 비우고 그 자리에 이 검찰의 2인자인 조남관 대검 차장이 직무대행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문제는 임기가 보장된 윤석열 총장과 달리 지금 조남관 대검 차장은 이 직무대행을 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검찰청법에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딱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직무대행인 대검 차장 조남관은 언제든지 추미애 장관이 마음만 먹으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총장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는 게 대검 차장 자리입니다. 따라서 대검 차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되면 권력을 향한 수사는 불가능해진다는 논리입니다. 자, 어제 임정엽 부장판사의 정경심 판결은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이 사건에, 이 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보였던 태도는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을 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스스로를 스크린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 지명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뒤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엄청나게 많은 비리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이 자신을 검증을 제대로 못한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알고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건지는 모르지만
지명한 뒤에 드러나는 이 수많은 의혹들. 자, 윤석열 총장은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죽했으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단명 장관으로 결국 조국은 물러나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렇게 무자격자임에도, 장관을 했으면 안 될 사람임에도 왜 본인은 끝까지 장관을 우겼습니까? 본인이 제일 잘 알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렇게 조국 전 장관을 지명하고 장관 임명을 강행하고 그래 놓고도 지금 정경심 판결이 나왔는데 도망가 버렸습니까? 사과를 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자, 문재인 정권은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2달만 자리를 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순욱 부장판사는 윤석열 총장이 2달이나 자리를 비우는 것을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심리입니다. 빠르면 오늘 중에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에 컴백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단은 건물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정권 차원에서의 압력이 김명수 대법원장, 홍순욱 부장판사한테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법원의 독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삼권 분립 국가입니다. 정권이 판사까지도 좌지우지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중앙일보는 법조계에서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이 정지되지 않으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같이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다는 윤석열 총장의 논리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임정열 부장판사의 정경심에 대한 판결은 윤석열 총장의 이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의 윤 총장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2차 신문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법조인들은 말합니다. 자, 오늘 이 2차 신문을 하루 앞두고 어제 나왔던 판결입니다. 따끈따끈한 판결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의 4년 실형 선고. 이게 윤석열 총장의 의지가 없다면 가능했겠습니까? 자, 추미애 장관은 이 윤석열 총장의 이 수사를 막기 위해서 한동훈을 좌천시키고 또 이 수사검사 팀들을 뭐 통영으로 보내고 어디를 보내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 사람들 지방에 근무하면서 이 통근하면서 서울로 오면서 이 재판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없다면 이 사람들 이렇게 했겠습니까? 수사는 현실입니다. 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선고 직후 법조계에서는 여권과 친정부 검사들의 반발에도 의지를 가지고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수사를 밀고 나간 윤석열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온갖 저주를 퍼붓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판결이 나왔는데도 하는 말 좀 들어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법원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무슨 뭐 표창장 위조 별것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4년을 때리냐, 뭐 판사가 어떠냐, 뭐 예단을 가지고 했다, 판사가 정치적이다, 뭐 이런 발언들을 대놓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 이걸 지켜보는 홍순욱 부장판사는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총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수사 지휘권이라는 고유의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정경심 판결 선고는 가능한 결과다. 자, 일선 검사들도 고유의 권한을 가진 총장의 부재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대행체제로는 완벽하게 대체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면 언제라도 자리를 옮겨야 하는 대검차장의 리더십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남관 대검차장 지금 추미애 장관한테 반기를 들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집행정지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조남관 대검차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네가 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심재철 검찰국장 네가 해라.
이러면 대한민국의 검사의 정책 중립성은 이제 파괴되는 겁니다. 이걸 홍순욱 부장검사가 흘려본다면 홍순욱 부장판사는 역사에 죄를 짓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윤석열 총장 측은 윤석열 총장이 2달 동안 자리를 비우면 월성 원전 수사, 옵티머스 라인 펀드 사건 수사, 기존의 권력 수사의 무력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전지검 형사 5부 이상현 부장검사, 이 수사팀은 지금 윤 총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공무원 3명을 기소했습니다. 진도가 나갑니다. 그러나 윤 총장이 만약에 오늘 심리를 거쳐서 2개월 정직이 확정된다면 아마 추미애 장관은 이 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켜버릴 겁니다. 대전지검장 이두봉 어디 법무연수원으로 가! 이럴지도 모릅니다. 자, 검찰의 칼날이 청와대로 향할 수 있는 이 중대한 갈림길에서 윤 총장이 자리를 비우게 만든다? 바로 이게 어제 정경심 선고가 윤석열 총장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산하의 경제범죄 형사부 지금 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어두운 일면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성윤이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없다면 이런 것들 앞으로 진행하기 힘듭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 지금 여권 관계자들이 연루된 이 라인 펀드 사건 수사 이 제대로 하겠습니까? 지금도 전명적골인데 감옥 간 지금 김봉현이 말만 듣고 지금 추미애 장관은 막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윤석열 총장이 없고 추미애 장관이 다시 인사 칼춤을 추기 시작하면 이제 권력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간부는 추 장관도 사의를 표명한 상태이고 후임 장관이 올 때까지 이용구 차관이 사실상 장관 대행을 맡아야 한다. 무주공산에서 호가호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이용구 차관이 되기 직전까지 이 원전 수사의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변호인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장관 대행 역할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이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변호를 맡은 이 LKB 로펌에 한때 소속되기도 했던 사람이 이용규 변호사입니다. 지금은 차관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택시기사 폭행으로 지금 완전히 구설수에 오르고 이런 사람을 지금 다른 데도 아니고 무슨 뭐 문화체육관광부도 아니고 외교부도 아니고 법무부 차관으로 앉힌 문재인 대통령은 많은 사람이냐 지금. 불과 한 달 전에 벌어진 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 자, 어쨌든 이용구 차관이 법무부 법무실장일 시절에 나온 법무부 보좌를 보면 이런 택시기사 이런 폭행 사건 같은 거를 최고형으로 다스리라고 하고 있는데 본인이 지금 택시기사한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했습니다.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법무부 장관 대행을 하게 만들 겁니까? 그래서 어제 나온 정경심에 대한 판결은 윤석열 총장이 승리하는데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그런 진단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